혹시 오늘 아침에도 정성껏 끓인 미역국을 드셨습니까? 피를 맑게 하고 부기를 빼주는 미역은 우리 한국인에게 참으로 고마운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른 평생 수많은 사람의 식단을 연구해온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절박한 경고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주목해 주십시오. 콩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나이가 되면 여러분이 보약이라 믿었던 미역국이 자칫 콩팥을 녹여버리는 무서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역과 함께 먹는 이것 세 가지만큼은 오늘부터 반드시 식탁에서 치워야 합니다. 잘못된 궁합은 콩팥의 날카로운 결석을 유발하거나 회복이 힘든 신부전증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70년 인생 경험과 의학적 지식을 담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 이상 몰라서 콩팥을 잃는 분이 없도록 몸을 살리는 미역국 섭취법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과 가족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소중한 건강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우리 콩팥을 다시 젊게 만드는 비밀을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위험한 습관은 미역국에 습관적으로 넣는 대파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시원한 맛을 내고 비린내를 잡기 위해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파를 넣어왔지요. 하지만 제 눈에는 이 행동이 노화된 콩팥을 찌르는 칼날처럼 보여 안타깝습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은 무엇이든 잘 걸러내지만 예순이 넘어 필터 기능이 약해진 콩팥의 파와 미역의 만남은 치명적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미역은 칼슘이 우유보다 10배나 많은 칼슘의 보물창고입니다. 그런데 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풍부합니다. 문제는 이 성분들이 뜨거운 국물 속에서 만났을 때입니다. 파의 인성분은 미역의 칼슘 흡수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서로 엉겨붙어 별표, 인산칼슘, 별표이라는 찌꺼기를 만들어냅니다. 젊은 사람의 콩팥은 이 찌꺼기를 소변으로 금방 배출하지만 나이든 콩팥은 이를 밀어내지 못하고 신장 안에 쌓아두게 됩니다. 이 덩어리들이 연약한 점막에 상처를 입히고 딱딱하게 굳으면 바로 신장 결석이 됩니다. 결국 몸에 좋으라고 먹은 미역국이 콩팥의 돌덩이만 키우는 파를 빼기로 결심하셨다면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주부 10명 중 9명은 매일 부엌에서 하고 계신 일, 바로 냄비를 달구고 참기름에 미역을 달달 볶는 습관입니다. 고소한 국물을 위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고온에서 볶은 참기름은 혈관을 태우는 독성 물질과 다름없습니다. 참기름은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지만 발연점이 약 160°C로 매우 낮습니다. 우리가 냄비를 달고 미역을 볶을 때 온도는 순식간에 200°C를 훌쩍 넘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기름은 산화되며 벤조피렌 같은 1급 발암 물질과 염증 유발 물질을 뿜어냅니다. 고소한 냄새가 진동할 때 실제로는 독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독소들은 국물에 녹아 혈액을 타고 우리 몸의 필터인 콩팥으로 모입니다. 지친 콩팥 세포들은 이 독소를 걸러내느라 과부하가 걸리고 미세 혈관에 염증이 생기며 신장 기능은 빠르게 망가집니다. 콩팥은 70%가 망가질 때까지 통증을 보내지 않는 침묵의 장기입니다. 고소한 맛에 속아 여러분의 콩팥이 보내는 구조 신호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는 절대 미역을 참기름에 볶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범인의 정체를 알게 되면 큰 배신감을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바로 한국인의 힘의 원천이라 믿어온 하얀 쌀밥이기 때문입니다. 뜨끈한 미역국에 갓 지은 쌀밥을 말아 먹는 행복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콩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 국에 말아 먹는 흰쌀밥은 콩팥을 질식시키는 달콤한 독약입니다. 흰쌀밥은 정제 과정에서 영양소는 빠지고 탄수화물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를 국물에 말아 빠르게 마시듯 먹으면 소화 속도가 너무 빨라져 식사 후 30분도 안 되어 혈당이 치솟는 별표 혈당 스파이크 별표가 발생합니다.
치솟은 혈당은 혈액을 끈적한 시럽처럼 만듭니다. 맑아야 할 혈액이 끈적해지면 콩팥의 미세한 혈관 뭉치인 사구체를 통과할 때 엄청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혈관을 막고 염증을 일으켜 콩팥을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신장경화증을 유발합니다. 투석 원인 1위가 당뇨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미역국의 식이섬유가 도움은 되지만 쌀밥의 거대한 당분 쓰나미를 다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결국 미역국에 밥을 마는 행위는 콩팥을 설탕물에 절이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 넣지 말고, 볶지도 말고, 밥도 말지 말라니 무슨 맛으로 먹냐며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역을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미역은 여전히 명약입니다. 다만 우리 몸이 변한 만큼 조리법도 변해야 합니다. 이제 미역을 진짜 보약으로 만드는 병원식 조리법을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성분은 미역 속의 별표 칼륨 별표입니다. 건강할 때는 고마운 미네랄이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칼륨은 소리 없는 암살자입니다.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칼륨을 배출하지 못해 혈액 속에 쌓이고 이는 근육마비와 심각한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드시려면 다음의 전처리 과정을 꼭 거치십시오. 충분히 불리기. 마른 미역을 미지근한 물에 20에서 30분 이상 담가두세요. 이때 물을 2-3번 갈아주면 칼륨 배출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살짝 데치기. 불린 미역을 바로 끓이지 말고 팔팔 끓는 물에 1분 정도 살짝 데치십시오. 이 과정을 통해 조직 속에 남은 칼륨까지 뽑아낼 수 있습니다. 물 버리기.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미역을 데치거나 불린 물은 콩팥을 공격하는 칼륨과 염분이 가득하므로 반드시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건더기만 찬물에 헹궈 꽉 짜서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칼륨은 90% 이상 제거되면서 혈관을 청소하는 알긴산 성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안전하게 손질했다면 이제 섭취의 골든타임을 알아야 합니다. 콩팥을 살리는 미역 섭취의 비결은 바로 식사 전 15분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빈속에 미역을 먼저 먹으면 미역의 끈적한 성분인 알긴산이 위장벽에 얇은 젤 형태의 코팅막을 형성합니다. 이 보호막이 만들어지는 대 걸리는 시간이 약 15분입니다. 이 상태에서 식사하면 음식 속의 당분과 노폐물이 알긴산 젤에 갇혀 천천히 이동하게 됩니다. 덕분에 식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주고 콩팥이라는 정수기 필터의 독소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마치 콩팥 앞에 튼튼한 거름망을 하나 더 설치하는 원리입니다. 실제로 식전 해조류 섭취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식후 혈당이 30%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내 몸을 살리는 최고의 자연 치유법입니다. 다만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미지근한 물 한 잔이나 따뜻한 두부 한 조각과 함께 드시면 훨씬 편안하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빈자리를 채워줄 최고의 식재료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콩팥 세포를 달래주고 막까지 훌륭한 재료들입니다. 마늘과 양파, 파에 대한 파 대신 다진 마늘을 듬뿍 넣으세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비린내를 잡고 콩팥 혈관의 기름때를 녹여주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양파의 퀘르세틴 역시 굳어가는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생들기름, 참기름에 대한 들기름에는 염증을 낮추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단, 열에 약하므로 절대 미역을 볶을 때 넣지 마세요. 조리가 다 끝난 후 그릇에 담기 직전에 한 스푼 둘러 드시는 것이 비법입니다. 으깬 두부, 흰쌀밥에 대한 밥 대신 두부를 칼등으로 으깨어 듬뿍 넣어보세요. 미역의 알긴산과 두부의 깨끗한 단백질이 만나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환상적인 조화를 이룹니다. 식감이 몽글몽글의 포만감도 훌륭합니다. 여기에 식초를 살짝 곁들인 미역 초무침을 식전에 드시면 식초가 미네랄 흡수를 돕고 혈당의 천연 브레이크 역할까지 해줍니다.
이 조합이야말로 병원 약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식탁 위의 기적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미역국의 두 얼굴에 대해 알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혹시 이제껏 잘못 먹어왔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서시나요? 너무 염려 마세요. 우리 몸은 우리가 돌봐주는 만큼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안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콩팥은 다시 살아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제 친척 한 분도 투석 직전의 상황에서 6개월간 식단을 바꾸고 기적적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이것은 소설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고가의 약이나 복잡한 시술 없이도 매일의 식재료 조합만 바꾸면 죽어가던 콩팥도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콩팥은 70%가 망가질 때까지 묵묵히 일만 하는 참 미련할 정도로 착한 장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먼저 이 고마운 콩팥을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미역국에 파 대신 마늘을 넣고 식사 전 미역 한 젓가락을 먼저 드시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10년 뒤에 여러분을 웃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소중한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100세까지 건강한 콩팥으로 활기찬 인생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